안녕하세요. 한국어 2의 플립드 러닝 이론 영상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의 내용은요, 한국어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활용적 지식입니다. 활용적 지식이요. 활용적 지식은 이제 문법 단위를 넘어서 이야기, 담화 단위에서 소위 문법 요소와 의사소통의 구조,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문법 교육이라는 게 소위 이제 한국어 표현에서 문법이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문법 자체에 대한 이해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의사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그리고 좀 더 이제 능숙하게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필요한 요소들이 단순하게 그냥 문법 그 자체로서의 지식으로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실제 담화 상황이나 실제 이야기 상황에서 어떻게 뭐 연결시키고 활용을 하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전 차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15분 정도 되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활용론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고, 주로 한국어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제 특히 표현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좀 고려가 되어야 되는 요소들, 또 그리고 사람들이, 학습자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그러니까 이 한국어 의사소통자들이 좀 헷갈려하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들을 정리해 드리는 걸로 내용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직접 발화행위와 간접 발화행위가 있어요. 우리 이제 활용론의 이야기를 하면 대체로 처음에 이 이야기부터 시작인데요. 실제로 이제 발화를 한다, 뭔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이제 내가 하는 이야기 그대로,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 안에 우리 소위 숨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간접 발화 행위라는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개념부터 우선 이야기를 하면, 직접 발화 행위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발화된 내용, 그러니까 말을 한 내용이 발화자의 의도랑 일치하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안에 쓰여져 있는 어휘나 이런 것들이 뭐 어려워서 듣는 사람, 읽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라는 차원만 아니라면 사실은 의사소통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간접 발화 행위 같은 경우는 관련된 언어적 표현을 직접 쓰지 않으면서 발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상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특정 원하는 의도나 목표나 이런 것들을 달성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어를 모국어로 활용을 하는 의사소통자가 됐든, 이제 모국어가 아니라 매개 언어라 외국어로 받아들이는 학습자가 됐든, 직접 발화행위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어려울 거고요. 간접 발화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사람들, 한국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알아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간접 발화 행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한국어 표현을 조금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밑에 사례들을 좀 보시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저는 특히나 이제 약속 시간이 되게 좀 약속 시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진짜 중요한 그러니까 약속 자리를 만들었다면 제가 보통 한 30분 전에 가가지고 기다려요. 근데 물론 이제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기다리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해야 되는 것들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가가지고요. 한 3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뭐 근처에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기다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저는 약속 시간을 지켜요. 그래서 이제 약속에 되게 민감하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대체로 시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온 친구를 비난하거나 뭐 혹은 약속보다 늦게 온 친구들에 대한 경계의 말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간접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온 친구한테 지금 몇 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비난하는 목표로 사실은 언어가 활용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지금 몇 시니? 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원래 지금 몇 시니? 라는 말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시간이 몇 시야 시간을 알려줘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특징 중에 하나죠. 이제 실제로 그 밑에 사례 시계가 없어서 시간을 알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지금 몇 시니라고 물어보면 말 그대로 시간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해당을 하죠. 이렇게 이제 간접 발화 행위라는 이 개념들, 그러니까 그 화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나 목적에 따라서 이제 특정 표현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밑에 사례를 보시면 이제 뭐 늦은 밤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줄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직접적으로 음악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잠 좀 잡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았다라는 거를 이제 좀 요청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죠. 그리고 지금 몇 시인지 알고 계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 집에 수험생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알아서 조심해 주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이제 이런 의미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 간접 발화 행위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좀 한국어 의사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담화의 기능 요 부분은 이제 좀 참고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담화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는요. 그리고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실제로 문장이 모여서 훨씬 더 큰 그런 범위를 만들게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당연히 그 안에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죠. 특정 목적이 없다면 왜 굳이 그 문장을 연결해서 되게 긴 어떤 글을, 긴 이야기를 만들겠어요. 그리고 결국 이 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내가 누가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표현해봤어 라는 의도로 이런 긴 이야기를 만들어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체로 이제 이 이야기의 기능을 뭐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제보, 그러니까 지식 전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들이 있고 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뭔가를 하도록 이제 유도하는 그런 호소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혹은 이제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개인 간에 혹은 사회적으로 약속을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교 기능도 가지고 있죠. 그냥 이제 친근감을 나타내는, 그리고 감사나 뭐 미안함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글쓰기, 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양식들을 몇 가지 샘플들을 이제 각 기능마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왜 이제 주목을 해 보셔야 되냐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양식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특징 안에서 반드시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규칙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보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뉴스나 보고서나 안내문 같은 것들이 주로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럼 그 안에 사실 전달을 위한 적절한 장치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뭐 이것저것 그냥 갖다 붙인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양식들의 전형적인 샘플을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내용들을 문장들을 구성해 넣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호소기능, 약속기능, 사교기능, 선언기능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제 활용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상황에서는 심리적 태도가 표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가 학교에 가요 라는 이제 말이 있어요. 그런 이제 문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필자가 어떤 것들의 목적을 두고 어떤 그 기분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을 변화시키면서 다양한 의미로 똑같은 내용을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수가 학교에 가다 하면은 그냥 이제 일반적인 사실 서술이고요. 그리고 민수가 학교에 가는구나 하면 비교적 객관적으로 그래도 진술하는 케이스에 해당을 하고요. 민수가 학교에 가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추정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민수가 학교에 갔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갔는지 안 갔는지 의심된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민수가 학교에 가다니 라고 하면 이제 놀라움의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어를 활용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이제 심리적 태도에 따른 표현의 변화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이제 심리적 태도라는 것들이 결국은 간접 발화 행위의 형태로 이제 언어 표현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실 때도 그렇고 그런 표현을 하실 때도 그렇고 정확하게 그 태도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장치들을 마련을 하셔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들이 전달이 될 거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의도들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위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래의 사례 같은 경우는 언어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그런 이제 심리적인 태도가 표현이 되기도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밑에 이제 고수라는 친구가 이야기할 때 그래? 하는 그 이제 발화하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발화가 이제 끝음이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소위 이제 반언어적 표현이죠. 이 반언어적 표현에 따라서 이제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다르게 반영이 되기도 한다라는 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혹은 이제 능력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생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생략은 한국어 특히 이제 말과 관련된 발화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형태 중에 하나인데, 이야기 중에 일정한 부분을 언어로 실현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문장의 필수 성분들은 가급적이면 말이 됐든 글이 됐든 어느 정도는 구성을 해주시는 게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요소들도 생략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략 현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경제성이에요. 여러분들 의사소통을 하는데 되게 누구나 뭐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적은 힘을 들이고 큰 성과를 거두고 싶죠. 이 이제 생략 표현, 그거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성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정보성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나 하나의 어떤 그런 담화 안에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화자가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나 중복되는 부분들을 좀 이제 생략을 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그렇게 생략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더 이제 좀 강조해서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두 가지의 현상에 따라서 이제 생략 표현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이제 내용들을 받아들일 때 이 생략 현상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의사소통을 하는데 무리가 없으려면
그 생략을 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한 배경 지식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문법적인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이 의사소통 환경을 둘러싼 그런 사회 문화적인 맥락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생략 현상은 이제 일상적인 친교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요. 특히나 이제 일상적인 친교의 대화에서는 문장을 딱딱 맞춰가지고 모든 문장 요소를 집어넣어서 말하면 오히려 어색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주변 사람들과 이 이제 배경 지식에 대한 공유가 잘 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생략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금 더 공적이고 조금 더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생략들이 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략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좀 의도적이고 경제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들을 이제 우리 한국어 학습자들이 알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좋은 형태, 그러니까 좀 뭐랄까 자연스러운 형태의 의사소통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 표현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복 표현은 발어와 발어를 연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원래 있는 표현 그대로 이제 단순하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의미상으로 다른 이제 좀 연관된 다른 언어 형식을 사용해서 앞뒤 발화를 연결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반복 표현을 많이 사용하면 굉장히 단조롭고 지루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단순 반복이라는 그 반복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단조롭고 지루해지기 쉽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반복 표현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은 층위가 다른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 또 그리고 유의어나 상의어, 하의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한 이제 유사 어휘들을 이용해서 발화를 연결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좀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또 이제 교육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활용적 지식에 대한 이야기 요 정도까지 하고요. 이번 이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